best with what God gave you. What's my destiny, Mom? 포레스트 검프에서 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 검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a box of chocolates, Forres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Mama 아니, always had a 인생이 way 초콜릿 of explaining 상자와 things so 같다고요? we could understand them. 우리들 인생이 그렇게 달콤한가요? You, Forrest. 다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검프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이 말을 우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수필을 쓰는 영화수필가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7번째 상영작은 바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1994년작이죠. 올해가 2019년이니까 이 영화가 명작의 반열에 오른 지도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아시다시피 포레스트 검프는 불편한 다리에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지닌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검프의 성장과 함께 그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잔잔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 등 굵직한 미국 근현대사의 현장에 검프가 꼭 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죠.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전 입대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이 영화 개봉 후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뒤에 신병 훈련소에 입소를 했었죠.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다들 그렇듯 저 역시 이 영화를 봤던 그 시절은 사는 게 많이 우울했었답니다. 뭐 꼭 입대 문제가 아니라 해도 산다는 건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늘 과제가 주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 역시 너무나도 재밌고 감명 깊게 봤지만 딱 하나, 바로 검프 어머니의 그 대사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오게티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고 이 영화가 재개봉됐던 2016년 9월에 전 우연히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1994년의 그때와 달리 검프 어머니의 대사가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만의 방식이었지만 뭐 그랬거나 말거나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이해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게 됐답니다. 저의 일기 같은 영상이니까 이번에도 공감 여부는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참 이번에도 할 얘기를 하려다 보니 역시나 스포일러를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I'm Lieutenant Dan Taylor. Welcome to 4th Platoon. Dad, Coleman's dead! I know he's dead! My whole goddamn platoon is wiped out! Damn it! What are you doing? 사실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 어머니의 초콜릿 인생론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바로 댄 테일러 중이랍니다. 용맹했던 집안 내력에 따라 그는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는 게 자신의 인생 계획이었죠.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덜 떨어진 병사 포레스트 검프를 만나면서 그 계획은 틀어지고 마는데요. 베트공의 기습 공격으로 다리를 다친 채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프가 나타나 그를 업고 뛰었던 겁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두 다리를 잃은 그는 신을 저주하며 한동안 방탕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뉴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검프와 함께 새우잡이에 나서고 한 차례의 태풍 이후 맞이한 만선의 기쁨 속에서 그는 신과 비로소 화해를 하게 됩니다. Forrest. I never thanked you for saving my life. He never actually said so. But I think he made his peace with God.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응? 씨발 계획이 뭐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 삶은 가끔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인생은 바라는 대로 혹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계획성 있게 산다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칭찬을 하면서 그를 적극 밀어줄까요?
그랬으면 아마 세상에 불행이나 고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이나 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마치 자신이 신인 양 계획을 세우는 인간을 보면 신은 어쩌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프로복싱 슈퍼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도 이런 명언을 남겼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계획을 했었겠냐? 그렇게 삶은 마음먹은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이란 바람에 부대끼며 허공을 떠다니는 작은 깃털 같은 건 아닐까요? 능동보다는 수동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볍디 가벼운 깃털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혹은 얼마나 세게 불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죠. 바람에 몸을 맡기다 보면 위로 솟구칠 때도 있고 가끔은 바닥에 매다 꽂히기도 합니다. 센 바람에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릴 때도 있고 바람이 잠잠할 땐 그냥 멈춰 서 있기도 하죠.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이 이 바람에 부대끼는 작은 깃털로 시작해 깃털로 끝을 맺은 것도 어쩌면 그런 뜻이지 않을까요? 또 미국의 중요한 근현대사의 현장에 아무 생각 없는 바보 검프를 갖다 놓은 설정도 신의 깊은 뜻이 있거나 운명에 이끌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라기보다는 그건 역시 그냥 바람에 부대끼는 깃털처럼 떠밀려온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검프는 제니를 보낸 뒤 그녀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f it's Lieutenant Dan, I don't know if we each have a destiny or if we're all just floating around accidental like on a breeze. But I think maybe it's both. Lieutenant Dan. 사실 댄중이가 신가하해를 한 건 삶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검프에 의해 목숨을 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에서 초콜릿, 즉 행복은 당초 계획이었던 명예로운 전사였죠. 하지만 검프로 인해 그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한동안 신을 증오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의 초콜릿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검프를 만나 새우잡이에 나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초콜릿을 맛보게 됩니다. 비로소 신과도 화해를 하게 되죠. 그건 곧 자신의 계획대로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마치 바람에 몸을 맡긴 깃털처럼 말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봤던 1994년 그해 제 삶의 계획에 영화를 보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때 제 계획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거였죠. 저 역시 그때는 그게 아니면 제 인생에서 초콜릿 같은 달콤함은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검프 어머니의 말처럼 다른 초콜릿이 또 손에 잡히더라고요. 모양과 크기, 심지어 색깔이 다른 초콜릿까지 맛을 봤었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제작도 그 가운데 하나겠지만요. 제가 한 거라곤 댄중이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았던 것 뿐이었죠. 인생이 초콜릿 상자라는 건 늘 달콤한, 그러니까 행복한 일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모양과 크기 또는 색깔이 다른 달콤함을 맛볼 수 있기에 인생은 결국 초콜릿 상자가 아닐까요? You were.